우리 대한민국은 2025년 6월 4일부터 이재명 보유국이 됐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씨는 그 인상대로 얍삽한 구상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지금 계속하고 있죠. 이 이재명 씨의 얍삽한 구상, 담대한 구상이 아닙니다. 얍삽한 구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따까리로, 부하로 부려먹겠다 하는 작전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를 하자면 상당수의 우리 국민들이 무슨 그런 거꾸로 된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반응을 보일 것 같은데, 현재의 이재명 정권에서는 그것이 거꾸로 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이재명의 대한민국 국익 우선 정책, 그래서 미국에 승리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국제 정세가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의외로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동을 우려하고 오히려 그들이 아주 긴박하게 여기에 대응을 하겠다고 하면서 대단히 그들의 말하자면 그 말소리도 급해지고 서두르고 이게 긴장감을 보이고 있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나가서 지구의 평화를 지키는 그런 미군을 파견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런 개념을 도입한 것이죠.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중화인민공화국에 인접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와 있는 주한미군에게 있어서 더욱 그 개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인 것이죠.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지난번에 방송을 했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여기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게 2025년 5월입니다. 그때 한 4,500명 정도를 줄이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제 5월이면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바로 앞두고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리고 나서 그 전후에서 미국 측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김정은이를 상대하는 것은 한국군이 하는 게 맞다. 미국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양안 문제, 중국이 비단 대만과 타이완과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니죠. 필리핀, 일본,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자유세계의 위협을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서해안에서도 역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러한 양안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대북 억제라든지 이 한반도 방위, 이것은 한국군이 전담하는 것이 맞다, 미국이 지금 벅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 국민들의 그 의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한미군은 감축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미국발로 이제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진핑이 타이완을 침공할 것이라고 지금 예측해 놓은 시한이 있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예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이제 이런 것까지 미국 국민들의 그 요구가 나오고 있다. 그게 이제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주 바짝 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러니 2025년 7월 9일에 국방우선순위라는 그 곳에서 보고서를 내놓은 겁니다. 7월 9일이면 우리나라로서는 그 관세 그 협의라든지 모든 것이 아주 다급한 그런 때였죠. 거기에서 그 보고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미국 국익에 맞추는 해외 주둔군의 태세,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에서 미국 국익에 맞춘다고 하는 데 대해서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적은 중국이다. 그러니 중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중국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하는데 전략은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인데, 이제 우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참 섬찟한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한미군이 28,500명 정도 되는데, 이 주한미군 중에 지상 전투병력 대부분을 다 철수해야 한다. 그리고 10,000명만 남겨야 한다. 이게 5월에 4,500명 감축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표현을 잘 살펴야 하겠는데, 한국에서 미군 기지 방어하고 관련이 되지 않는 모든 지상 전투부대, 육군, 통신정보본부부대, 그리고 지원부대 일부까지 다 줄여야 한다. 전제가 뭡니까? 미군 기지 방어. 김정은이의 그 도발에 그것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미군 기지 방어인 겁니다. 그게 아닌 것은 다 줄여라. 그 다음에 한반도에 순환 배치하는 전투여단 BCT, 이것과 육군 전투항공부대를 포함해서 제2보병사단 대부분을 철수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제2보병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북괴를 억제하는 주한미군의 그 핵심 전력인데, 이거 다 빼야 된다. 그러니 결국은 우리는 주한미군이 사실 첫째가, 그리고 오로지 김정은이의 침략을 막아내는데 같이 싸울 군대로서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전혀 좀 다르죠? 방향이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나오는가 하니까, 미국이 보기에 한국은 더 이상 동맹국이 아니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군이 오히려
이 한국 땅에 있으면서 비우호적인, 미국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한국 정권 하에서 한국에 있는 것은 인질로 잡혀 있는 것과 똑같다. 우리가 필요할 때 어디를 가려고 해도 갈 수 없고, 뭐 대표적인 것이 그 타이완 침공 시 중공이 타이완을 침공할 때 미군을 그 이동 배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뭐 완강하게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오히려 한 발 더 나가서 무엇이라고 하냐 하면은, 그러면 김정은이 저 북계의 침공에 대해서 한반도 방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국민은 전적으로 관심이 거기에 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처음부터 핵을 쓰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한 거죠. 보통 그 전투라는 것은 그렇죠. 처음부터 핵을 쓰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재래식 전투가 벌어질 텐데,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 북한보다 더 우위에 있다. 우리가 더 유리한 상태다. 그래서 미국이 지원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한국이 더 잘할 수 있다, 미국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주한미군 철수라는 것이 앞에 와 있는데,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이걸 반대했죠. 주한미군 철수는 당치 않다. 그런데 지금 묘하게도 이재명 정권은 주한미군 철수를, 이재명 정권이 이걸 카드로 들고 나섰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국민들에게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대통령이요, 정부요, 그리고 여당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자기들 마음대로 주한미군 철수를 줄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근래에 나오고 있는 뉴스인 겁니다. 물론 심리적인 타격이 커서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이런 큰 언론사에서도 이것을 그렇게 어느 정도는 보도를 하고 있지만, 또 국민들이 거기에 아주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죠. 이거는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주한미군을 10,000명만 남겨두고 그 나머지 10,000명도 전략적 그 유용성, 모호성이라고 얘기를 했었나? 아까 그게 아니고 전략적 유연성. 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그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10,000명을 남겨놔도 10,000명도 이동 배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양 집단은 우리 국군이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미군은 이제 더 이상 평양 집단을 막는 군대가 아니다. 그러면 주한미군은 있어도 없는 것이다. 더구나 10,000명 남기고 다 빼가겠다는 것이다. 자, 이 정도는 정리가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동안 늘 걱정했던,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빼가면 우리 안보에 문제가 있다는 데는 생각이 같았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다르다.
이제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미군 철수라고 하는 게 미군을 철수할 거냐 말 거냐라는 논의를 직접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변명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카드로 나와 있다고 대통령실에서 공식 인정을 했죠. 그렇게 된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 안보에 문제가 생기고 김정은이가 오판을 할 수도 있다. 또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듯이 김정은이가 짐짓 오판인 양 하면서 아주 소정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우리 땅을 일부를 차지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확전을 반대하는 세계의 추세에 그거 대책 없다. 이런 문제까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재명 정권은 어째서 결국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라는 걸 카드로 벼랑 끝 전술도 정도가 있지 이걸 카드로 쓰겠다고 하는 것인가? 이제 우리도 왜 저러는지 생각은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재명 한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 이러한 결정, 이것은 저거 보니까 트럼프가 왠지 다급해 보인다. 그 다급한 상태를 우리가 역이용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재명 씨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로 된 6월 3일에 먼저 밝힌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남북관계의 큰 방향을 나는 이렇게 정했다. 적대와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한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신뢰를 구축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냐?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하고 9.19 군사 합의를 복원한다. 그리고 대북 전단을 날리는 사람들을 보란듯이 구속하고 아주 강경 진압을 하고 또 어찌됐든 북측에서 이쪽으로 배가 흘러내려왔던 해서 온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돌려보내고 이런 일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6월 3일 한겨레 신문 뉴스를 보면 그 제목이 그들끼리 이렇게 통하는 그런 속마음이 드러나 있어 보여서 눈에 띄었습니다. 이재명식 실용 외교, 실용이라는 말을 참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실용은 아니더라. 이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제목이 이재명식 실용 외교가 주한미군 역할 전환 전자권 환수라는 묘수를 낼 것인가. 여기에 방점은 전자권 환수에 가 있다. 이제 조금 알겠죠? 주한미군 철수가 왜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썼던 미국의 연구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이 환수해가는 이것은 앞으로 미군이 감축된다. 미군을 한국에서 빼내간다 하는 그게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군을 빼내려고 하는 것은 트럼프 정부가 이 전 세계에
경찰 노릇, 다른 곳에 가서 남을 지켜주는 여기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 지금의 미국의 입장, 거기에 따른 것이다. 비단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만이 아니고 미국인이 그걸 원한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 전작권 환수라는 것이 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의 버튼이다. 그것도 돌이킬 수 없는 버튼이다. 이게 짐작이 되지요. 그런데 이미 6월 18일에 이게 이야기가 나온 것은 7월 초가 되면서 뉴스가 보도되고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돈을 얼마를 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소란스러워졌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전부터 차근차근 이미 그런 일들을 해온 겁니다. 미국도 알고 있었겠죠. 6월 18일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획위원회, 여기서 문제 많이 일으키고 있죠. 여기서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전작권 환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논의를 해달라. 그게 부탁입니까? 지금 국정기획위원회가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알고 있죠. 점령군 노릇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보도되기는 당부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작권 환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1년에 대선 후보로 나와서도 이 전작권 이걸 환수를 해오면 김정은이가 쳐들어올지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거 이해를 못하겠다. 그만큼 이제 강력하게 하나 보여주겠다는 것이 전작권 환수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6월 18일에 이미 그렇게 됐으면 진행되고 있었다. 그걸 알 수 있는데, 이제 6월 30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관세협정입니다. 관세협의. 그 관세협의를 7월 8일까지 이 상호관세 협상을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은 그 바탕에 있는 의미를 읽어야 합니다. 그냥 순순히 그 단어 그대로, 그 말 그대로의 뜻이 아니고 그 뒤에 뭔가 하겠다는 게 있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그 이후의 일들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6월 30일에 이 말을 해놓고 7월 8일까지라고 해놨는데, 그날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협상의 마지막 날로 정해놓은 그런 시한이었죠. 그런데 그 이틀 전인 7월 6일에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을 미국에 보냈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에 갔는데, 그러면 왜 이 사람이 갔을까? 그것도 전적으로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위성락 씨가 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에 온 이유가 뭐냐 하니까, 자, 이번 협상이 꽤 중요한 국면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고위급에서 관여하는 게 필요해서 왔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을 대신하다시피 하는 그 정도의 고위급이 같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위성락이 미국을 갔는데, 이번 방미 기간 중에 대통령실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대통령실 차원의 결단이 무엇인가? 뭐 불안스럽게 느끼는,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위성락 씨 말이 저도 협의하고 그 협의를 가지고 가서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 봐야겠다. 미국한테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했다가 그게 안 되면 대통령실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뭔가 큰 일을 내겠다. 이러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이 이재명 정부를 미국의 그 동맹국의 정부로 대우를 아예 안 했는데, 이번에는 한국을 동맹국으로, 이재명을 동맹국의 대통령으로 대우를 하겠느냐, 그럴 것 같으냐, 이러니까 위성락 안보실장이 협의를 해봐야 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미 동맹국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누차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관계여서는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이 있었고, 또 실제로 미국은 동맹국으로 대우를 하지 않는, 보란듯이, 그래서 뭐 다른 나라에는 가면서도 우리 한국은 그냥 패싱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재명이 보낸 위성락이 우리를 동맹국으로 이번에 대해줄지 가봐야 한다. 지금 어느 정도로 한미관계가 어긋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위성락 안보실장이 한 말들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위성락 실장이 동맹의 엔드 스테이트, 엔드 끝이죠. 스테이트는 상태입니다. 그 최종 상태. 이 다른 게 아니고 협상의 엔드 스테이트가 아니고 동맹의 엔드 스테이트라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간 거다. 동맹의 엔드 스테이트까지 놓고 협상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냐. 이게 이재명의 위성락이 한 말입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위성락 이야기가 한미동맹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까지 보면서 협의를 하자. 자,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한미동맹 끝낼 수도 있고 동맹의 엔드 스테이트 거기까지 갈 수 있고, 아니 뭐가 그렇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호관세 협의를 하자 하는 것은 앞으로 통상하자. 조건이 좋든 나쁘든 앞으로 하자. 그것도 뭐 어차피 우호적인 국가들, 우리는 그런 관계고 이랬는데, 이쪽에서 동맹 끝내도 좋겠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죠. 엔드 스테이트를 여기서 먼저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규모, 그러니까 미군 감축, 거의 철수 수준의 감축, 전자권 환수 협의가 현안인 게 사실이다. 안보실장이 이야기했습니다. 동맹 관련 협의는 실무선 국장급에서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다. 동맹 관련 협의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자권 환수,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들어있는데 이거 추진한다 하고 또 못을 박았습니다. 전자권 환수 한답니다. 자,
게다가 이 주한미군 감축 내지 철수 동맹이 한미동맹이 끝나는 거, 전자권 환수 이런 것들, 이게 현재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하고 협상하고 있는 협상 카드랍니다. 카드라는 게 지금 완전히 그 벼랑 끝 카드인 것이죠. 끝장 낼래 말래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전략, 이거를 지지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전자권 환수라는 게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내라 하는 거를, 이거를 이제 입 다물게 하는 그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고 곧들 한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러면 한미동맹 끝나고 이렇게 됐을 때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우리가 그 핵 재처리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핏 보면 국민들이 우리 안보를 더 튼튼히 하기 위해서 우리도 전술핵을 갖자.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리고 또 전자권 환수라고 하는 것은 참 긴 세월 동안 우리가 들었던 겁니다. 추진을 해오고 있던 건데, 이게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그 긴 세월 동안 해온 그게 아닌 이재명식의 전자권 환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위성락 실장이 동맹의 엔딩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극히 위험한 새로운 개념일 수 있겠다. 말 그대로 끝장내는 최종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 앞에서 동맹 대우도 어차피 못 받는다. 동맹 관두면 우리 핵도 가지고 전자권도 우리가 넘겨받겠다. 미군 너희 떠나라.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거 무슨 엄청난 일이 생기는구나 싶죠. 바로 이런 동맹의 엔딩 스테이트라는 것을 브리핑으로 밝혀놓고는 미국에 집중 포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재명이 역시 잔머리의 귀재야 이러면서 미국이 이 전자권은 한국군이 환수하겠다 그러니까 넘겨주고, 그리고 미국은 중국 견제에만 집중하겠다, 그걸 원한다고 하니까 그럼 미국 원하는 대로 해줄게 라고 하면서 이 아주 약삭빠른 이재명 씨가 거기를 파고들어서 이 전자권 환수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7월 9일이면은 위성락 실장이 귀국을 하죠. 돌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미국에 가서 이 상호관세 협의를 하는데 미국은 과도한 요구를 하고 이러니까 여기에 우리 이 안보상, 그러니까 미군 감축 내지는 철수, 그리고 전자권 환수,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패키지로 협의를 하자고 했더니 루비오 장관이 그거 괜찮네라고 공감했다. 그거 괜찮은 게 아니고 큰일 난 거죠. 게다가 이게 7월 6일에 미국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7월 7일에
아무튼 루비오 장관하고 만났다 그러는데 한국 날짜하고는 뭐 시간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7월 7일, 우리로서는 뭐 6일 내지 7일이 될 텐데 한국과 일본에 관세 서한을 보냈습니다. 8월 1일까지 뭐 협의가 되지 않으면은 25%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위성락 안보실장의 말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위성락 씨가 한 말이, 이거 지금 관세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은 동맹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건 그 문제가 아니다. 자기네가 패키지로 협의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한미동맹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트럼프 대통령 소식이 또 왔죠. 한국이 100억 달러는 내야 한다. 그 한국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소소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사실 정규재 씨라는 인물은 그저 가십거리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가십거리인 정규재 씨를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불러다 앉혔다는 그런 그 특별한 사건입니다. 정규재 씨가 7월 8일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말로 할 수 없는 욕설을, 말로 할 수 없어서 글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글로 썼습니다. 그런 걸 글로 써도 그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은데, 아무튼 정규재 씨는 트럼프가 혐오스러워서 문재인, 김정은까지 비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잘근잘근 씹고, 그것도 모자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내 멜라니아가 천박한 여자다, 여기까지 갔습니다. 이게 7월 8일이었는데, 그리고 7월 10일에 정규재 씨가 또 글을 썼죠. 그 SNS에 주한미군 떠나라 하는 것과, 그러니까 미군 철수해라, 전작권 환수하자, 그 두 가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재의 이런 글들을 최고식의 언론이라고 하는, 이거는 인터넷 뉴스 매체인데 뉴스 기사로 올리기에는 부적절한 원색적인 표현이 가득 차 있는 우방국 대통령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공무원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외교 문제가 생기지도 않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실어준 겁니다. 이거를 좀 늦게 7월 9일과 11일에 이 적나라한 혐오의 욕설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정보 수집하는 미국 쪽 공무원들도 다 봤겠죠. 그리고 7월 10일에는 이재명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 진성준이 트럼프 대통령 보고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그런 요구를 한 사람이다. 게다가 사실관계도 아는지 모르는지 왜곡까지 하고 있다. 슬쩍 치매 노인이다, 이런 말 집어넣은 거죠. 따지면은 이걸 두고 조선일보 사설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
어떻게 인간의 도리에 어긋난다는 의미의 무도하다는 표현을 동맹국 정상에게 쓰느냐. 미국에서 이거 다 보고 있을 텐데 이제 이런 사설을 썼습니다. 걱정되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7월 11일 그죠? 매일매일 이어서 하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그 입이 거친 입이 시궁창인 정규재를 불러서 오찬 2시간 동안 점심을 먹었다는 게 언론사마다 뉴스로 나왔습니다. 정규재의 입을 통하기는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날리문으로 덮었던 미국 대통령에 대한 욕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정규재의 그 SNS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아내까지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까지 욕보인 그런 일을 하고 아마 그것이 그 정규재로서는 점심을 얻어먹었으니까 점심값을 선결제한 셈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런 정규재를 불러서 점심을 먹으면서 했다는 이야기가 가관입니다. 외교, 경제, 교육 등 여러 주제를 다뤘는데 정규재가 한미관계, 한일관계, 한중관계를 언급하면서 외교 전략에 대해서 이재명에게 재원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트럼프를 그렇게 욕보인 너에게, 당신에게 저 트럼프를 어떻게 유리하면 좋을까를 물었다는 것이죠. 이제 동맹의 엔딩 스테이트라는 것이 참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7월 9일에 돌아와서 한 이야기가 전자권 환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안이고 역대 정부가 쭉 추진해 왔던 것이다. 이거는 페이크입니다. 전자권 환수가 이재명의 전자권 환수와 이재명 이전의 전자권 환수는 완전히 다른 거다. 말미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맞장구 치듯이 대통령실에서 전자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에 논의해온 그런 장기적 현안이고 새로운 게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거 계속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겠다. 이것도 일면 맞는 듯이 보이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다. 그래, 위성락 실장이 동맹의 엔드 스테이트까지 놓고 협상하는 게 그게 맞다, 적절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고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이런 카드, 이걸 가지고 미국과 딜을 하겠다. 이걸 카드로 이미 쓰고 있다 하는 것은 앞으로 미국과 협상할 때 우리가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유리하게 하더라도 한미동맹 파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카드로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입에 올려서도 안 되는 거죠. 동아일보도 여기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7월 10일에 관세와 방위비 청구서, 미국 쪽으로부터 우리가 받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정권에서
전자권 환수하고 핵연료 재처리를 요구할 것이다. 한다고 한다. 이거는 거의 지금 한다고 나왔죠. 그런데 핵연료 재처리라는 것을 미국에 우리가 그거 하겠다고 하는 거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이란 이스라엘 분쟁,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전쟁,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핵연료 재처리는 결국은 핵을 보유하겠다는 다른 표현이죠. 그것을 요구했다가 이란이 어떻게 됐는가? 이재명 정권은 이런 모험을 한 번 더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당신이 한 말이 여기여기에서 사실이 틀린다 이렇게 따지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이것이야말로 국제 정치입니다. 외교이고, 이 사실관계를 따진다는 것이 과연 그것이 방법일까? 혹은 이재명 민주당 측에서 알고 있는 게 사실일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제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했을 때 김정은이가 남침하면 트럼프가 어쩌겠어? 결국은 막아줘야 되겠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미국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일단 한국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고 한국이 그냥 쭉 밀려서 나라를 다 내줄 거냐. 그게 아니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싸우면서 시간을 끌 거다. 충분히 끈 다음에 김정은이가 핵을 들고 나오면 그때는 해구산 펼치겠다. 핵을 안 들고 나오면 그러면 뺏긴 만큼 주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이 뭐 손해볼 거 없는데 아주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7월 11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우방국과 적대국에게 모두 이용당해왔다. 사실 적대국이야 그렇다 치는데 우방국에게 이용당했다고 할 때는 그 마음속에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것도 생각해야 하겠죠. 그러면서 상호관세 유예 만료 전에 세계 국가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느냐. 8월 1일 전까지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줄 말은 하나다. 열심히 협상해라. 그러니까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생명줄을 들고 나와서 너 안 해주면 내가 이거 내 생명줄을 던져버릴 거야 라고 열심히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괴력적으로 보면 전자권 환수 논의가 아주 급물살을 탈 거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게 마무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게 지금의 전망이고, 그리고 전자권을 우리가 환수해 오게 되면 그러면 우선 조선일보가 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주한 미군 중에 공군은 일본에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다들 그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은 육군을 대폭 감축한다고 했지만 공군은 주일 미군 기지나 괌에
재배치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여기에서 알아둬야 할 것이 군산 공군기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바로 중국 시진핑의 그 타격권에 들어있다. 근래 그 서해에서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죠. 이제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 한국군이 이거 아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과 미국의 통상협상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교관계도 잘 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전자권 환수만큼은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과 현재 미국 국민, 미국의 입장이 해외에 내보내서 남들을 지켜주던 그걸 이제 그만하겠다는 미국, 또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기도 벅차다 하는 그런 것. 거기다가 이재명 정부는 주한미군 그거 있어야 하냐, 그런 것이죠. 게다가 전자권 환수는 내가 반드시 해보이겠다. 그런 어떤 업적을 세우고자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짠하고 만나서 이게 지금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군을 해외에 주둔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 싫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급속도로 한국이 전자권 환수를 하도록 이따 가져가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전자권 환수라는 걸 계속 이야기해 오면서 한국 정부가 다소 치사한 면은 있었습니다. 북괴는 미군이 지켜주고, 그리고 전자권 환수 우리가 가져오겠다고 하면서 협상에 좀 유리하게 쓰려고 하는, 또 실제로 가져오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못한 것은 바로 지금 같은 상황, 이런 일이 생길까봐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 장관 안규백 7월 9일에 후보자였는데, 그때 합참에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합참이 우리가 이거 전자권 환수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죠. 그거를 지금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즉 그거에 대해서 전자권 환수를 강렬히 열망하는 세력들은 비판을 하죠. 그런 소리 하려면 너희가 군인이냐, 너희들 다 그 계급장 떼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게 무엇이냐 하면, 이 한미연합군사령관의 그 권한, 이거를 우리 한국 합참의장이 행사하게 됐을 때,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미군은 다른 나라 장군의, 다른 나라 지휘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전통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휘를 받을 수 없다면 같이 작전을 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은 이것도 내내 철수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그 보고서에서 전자권 환수는 미군 철수의 첫 단추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로, 지난번에 한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미군이 무슨 일기예보 하는데 뭐를 안 해줘서 우리 일기예보가 부정확하다느니, 좀 오래전인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비슷한 내용입니다. 전자권 환수 비용이 필요하다.
미군이 맡았던 거를 우리가 넘겨와야 되겠죠. 권한만 가져올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시에 대북 경계에 필요한 그 자산을 넘겨오는데 당장 필요한 돈이 21조 원이라고 합니다. 2025년 우리 국방 예산 총액은 61조 원. 그런데 21조 원이 더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만일 우리는 항상 김정은이가 침공하면 그 순간을 대비하지 않습니까? 투나잇, 오늘 밤에 쳐들어와도 우리는 막아내고 격퇴하고 제압한다. 뭐 이런 그렇기 때문에 전시에 필요한 병력, 화력, 그리고 드론전, 우크라이나 전하고 연결지어서 지금 평양 정권은 이 드론전에 굉장히 힘을 기울이고 있죠. 그래서 이걸 대비해서 우리가 이거를 확보하려면 정말 천문학적인 그런 돈이 필요하다. 미군의 자산을 우리가 썼던, 미군이 제공했던 정찰 자산, 감시 자산, 그 다음에 미군 수준의 지휘 통제 능력을 갖추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갑자기 우리가 그거를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쉽게 표현을 해서 전자권을 환수한 후에 우리 국방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무기를 사고 탄약을 사려고 할 때 200조 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숫자로 알기 쉽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실을 다 떠나서 이상을 추구한다고 할까? 이재명이 전자권 환수한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고야라고 하는 게 현재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쪽의 입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준비가 안 됐어도 그래도 전자권 환수하자 이랬습니다. 전자권 환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어도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느냐, 그냥 하자. 무슨 일이 생기든 하자 이러는 것이죠. 김정은이가 쳐들어오면 그저 땅 좀 뺏기고 국민 좀 죽고, 심하면 나라가 김정은이가 좀 과대망상에 빠졌다 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죠. 그래도 전자권 환수라는 거 한번 해보고 죽자. 경향신문의 이야기가 그것이죠. 한겨레신문, 보수정권에서는 전자권 전환이라고 하고 환수라는 말을 절대 안 쓰는데, 환수 영어로는 withdraw다. 도로 빼는 거다, 돌려받는 거다. 게다가 이 전자권 환수는 좌파가 했다고 매일 그렇게 늘 이야기하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처음에 제기한 거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노태우 대통령이 했건 말았건 그 전자권 환수와 이재명의 전자권 환수는 다른 거다. 결정적으로 다르다. 이것으로 답을 대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이재명 정권 여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해서 전자권을 환수하고 나서 핵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하겠다. 이거 같이 카드로 상호관세 협상 카드로 쓰겠다. 카드가 아니죠. 카드라는 거는 그걸 가지고 상대방이 달가워하고 바꿀 가치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건 상대편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건데,
그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전자권 전환 환수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죠. 비용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걸 위해서 법 개정도 불사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7월 11일에 민주당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가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협상을 하면서 원자력 협력 개정, 전시 작전권 환수 이걸 논의하는데 국회에서 핵 원료 재처리 그 관련 법안을 함께 처리할 의향이 있느냐고 하니까 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딱 이란의 길로 가고 있다. 또는 김정은이의 길로도 가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재명 민주당 이들은 어떤 꼼수를 가지고 이런 정말 겁없는 혹은 그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는가, 그걸 보면 이게 최보식의 언론에 실린 글인데 트럼프가 100억 달러 방위비를 요구하는데 우리에게도 반격 카드가 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100억 달러 방위비를 요구하는 거는 이거는 동맹 안 하겠다는 신호다. 그렇게 하면서 먼저 자기들이 어떻게 앞으로 대미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고 먼저 공격했던 혹은 밝혔던 것들은 싹 지워버리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시작전권 환수, 이거는 한국군의 자주적인 작전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다. 좋은 점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환수해 오면 주한미군은 이 한국 방어의 핵심 역할에서 물러나서 보조적인 지원 세력으로 그 지위가 격화될 것이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미군이 떠난다 하는 것이죠. 자, 미군 나가라라는 이야기를 밑에다가 깔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주한미군이 그 기지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미국에 요구해서 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이재명 정부의 전략적인 카드가 된다.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는 너희 가라 했는데 있겠다고 하면 돈 내고 있어라 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한국이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승인해 달라는 것과 우리 자주적인 핵무장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걸 카드로 꺼내면 미국이 상당히 당황해 할 거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상당수를 카투샤가 메우고 있는데 주한미군 카투샤 충원을 중단하겠다는 거, 이것도 카드로 쓰자. 근데 미군 떠나면 충원 필요 없겠죠. 이러면 미국이 아주 곤혹스러워 할 거고 우리 그 이재명 정부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북핵 문제를 빌미 삼아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할 수 있고 북한과 중국의 연대를 또 강화할 수 있을 것이고,
북한은 우리 한국의 핵무장을 명분으로 삼아 핵무장 한다는 겁니다.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자기들이 추가 도발을 할 수도 있지만 핵 능력을 더 고도화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거리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의 무리한 압박을 역이용한 이 절묘한 한 수, 이게 한국의 역사적인 전략 선언으로 기록이 될 것이다. 이제 승리 축배만 들면 된다고 들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파기하면 이제 좋은 게 무엇이 있을까 하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그냥 자동 회복이 된다. 저 한국은 미국과 싸우는 반미하는 곳이다. 우리와 동지다, 이런 뜻이 되겠죠. 전작권을 환수하고 그게 미군 철수로 가게 됐을 때 좋은 점이 무엇이냐? 미국과 한국이 지금까지는 미국이 갑이었는데 이 갑을 관계가 뒤바뀌어서 한국이 갑이 된다. 그 주한미군을 여기다 두려면 기지 사용료, 주둔비를 우리가 지금은 트럼프가 방위비를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트럼프한테 돈 내놔, 아니면 너희들 다 떠나,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핵 재처리로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러고도 미국이 두렵지 않느냐고 하니까 아니 사실을 제대로 봐야지 하면서 이러는 겁니다. 트럼프는 미군을 절대로 못 빼지. 주한미군은 미국이 간절히 여기 있고 싶어서 여기 있는 거야. 우리가 미군 빼, 그냥 데리고 가 라고 하면 트럼프가 벌벌 떨 거야.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미국의 동북아 방어에서 우리가 린치핀이잖아. 자,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국제정세가 바뀌면서 미국도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2024년에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차관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이상 한반도의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 둬서는 안 된다. 그러니 한시바삐 전작권은 한국이 가져가야 된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동북아 방어 때문에 미군이 여기 꼭 있어야 하고 우리가 너희들 짐 싸서 떠나 하면은 고분고분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런 소리를 하는데 동북아 방어가 미국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미국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은 한국 내버려 두고도 처리해야 될 것이고 처리하겠다고 하죠. 동북아 방어는 미국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현재 이재명 민주당 측 전작권 환수를 통해서 미국과 연을 끊고 싶어하는 이 세력들은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니까 이재명도 한국 우선주의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 카드 절대 한국이 못 쓸 거라고 생각했던 전작권 환수,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라는 거를 내놓고 어디 한번 해보자 고 하면은 우리 한반도 평화도 그냥 유지되고 또 이 상호관세 여기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우리 경제 성장도 확보를 할 수 있고 이 관세 압박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가 진짜 5천 간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그 누구도 못했던 걸 이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방에 끝낸다. 우리가 승리자다 이러는 겁니다. 실용을 앞세우는 이재명 씨, 실용적 승리는 거두지 못하겠죠. 이거 승리라면 정신 승리일 텐데 그건 좀 곤란하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자권 환수가 무엇이 다른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과거부터 해오던 전자권 환수다. 새로운 거 아니다. 한겨레 신문은 노태우 대통령이 했던 거니까 좌파 정책 아니다. 이런 말 하는데 과거의 전자권 환수의 조건은 주한미군이 국군과 함께 북계에 대해서 방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전자권 전환이었습니다. 사실은 실현되는데 대단히 걸림돌이 많고 우리가 말은 꺼냈지만 실현시키기에는 조건이 그리고 상황이 성숙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에서 말하는 이 전자권 환수는 미군은 빠지고 국군이 북한을 방어하는 그 조건인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다른 말로 바꾸면 주한미군 철수요 한미동맹 파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 위성락의 엔딩 스테이트 라는 데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엔딩 스테이트라는 게 최종 상태다. 끝이 과연 뭐냐? 한미동맹도 끝나고 물론 아직은 안 끝났다고 이야기하겠죠. 여기에는 또 살라미 전술을 쓸 텐데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이재명의 전자권 환수라는 것은 지금까지와 다르다. 이재명의 전자권 환수는 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 그리고 우리가 핵을 보유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하필 지금 이걸 카드로 트럼프와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기어들어올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샴페인만 터뜨리면 된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보유국의 내일은 어떠할 것인가?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